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분야에서 꽤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SP 시스템즈에 대한 여러 분석 보고서와 기사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공장 자동화, 지능화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SP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무기는 뭔지, 시장에서는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네, 당신께서 이 기업의 핵심을 속 시원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기술력부터 좀 파헤쳐보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기술이 바로 겐트리 로봇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겐트리 로봇. 이게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 생산 라인에서 물건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옮겨줘서 생산 효율을 확 높여준다고 하네요. 근데 겐트리 로봇,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그 겐트리 로봇 하면 좀 쉽게 설명하면 넓은 공간 위에 이렇게 레일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고요. 그 레일을 따라서 로봇이 이제 좌우, 앞뒤로 이동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천장에 매달려서 움직이는 거대한 팔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로봇 팔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부품을 집어서 옮기는 거죠. 네네. 특히 이제 작업 영역이 아주 넓거나 아니면 좀 무거운 물건을 다뤄야 할 때 그럴 때 강점을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바닥에 고정된 다관절 로봇팔하고는 움직임의 범위나 활용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공장 전체를 무대로 활약하는 로봇이군요. 단순히 로봇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사,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이면 그 공장의 생산 라인에 딱 맞게 이 겐트리 로봇 시스템 전체를 맞춤 설계해주고 설치까지 해주는 게 SP 시스템즈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하드웨어만 딱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생산 라인 특성이나 요구사항 같은 걸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자동화 솔루션을 소위 말하는 턴키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죠. 턴키 방식이요? 네. 우리는 이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고객의 목표를 이 로봇 시스템으로 실제로 구현해주는 능력. 이게 바로 SP 시스템즈가 가진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로봇들을 움직이고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단순히 로봇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생산 계획까지 최적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말이죠. AI나 IoT 같은 최신 기술도 접목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인 로봇 기술력에 더해서 이 로봇들을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장 전체의 운용 효율을 높이는 그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갖췄다는 의미죠. 이건 단순히 그냥 자동화를 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로봇 팔다리뿐만 아니라 두뇌까지 제공하겠다는 거죠. 와, 그게 가능하군요. 네. 실제로 이를 통해서 국내외 여러 제조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특히 자동차, 그중에서도 전기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성과가 좋다고 나오네요. 네, 그쪽이 요즘 아주 두드러지죠. 그리고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인데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그룹과의 협력은 SP 시스템즈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점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일단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 네. 그거 외에도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차 기업과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술력을 검증받고 또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레퍼런스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현대차가 추진하는 그 로보틱스나 스마트 팩토리 전략에 이 SP 시스템즈가 파트너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거는 앞으로 현대차 공장의 첨단화 과정에서 이 회사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시사하죠. 거의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SP 시스템즈의 현재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 볼까요? 기업 분석의 기본 도구죠. 스워트 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s 결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업 분석 중요하죠. 방금 이야기 나눈 뛰어난 겐트리 로봇 기술력, 그리고 특정 산업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보니까 로보틱스 외에 ICT나 2차 전지 소재 쪽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업 분야가 꽤 다양해요. 그리고 현대차와의 끈끈한 관계가 역시 강점으로 꼽혔네요. 그렇죠. 다양한 산업에 걸쳐 사업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다른 분야에서 만회할 수 있는 일종의 위험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다각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약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재무적 불안정성이에요. 아, 재무 상태. 네,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보면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나 설비 투자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는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회사의 체력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게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약점으로 지적된 건 아무래도 대기업들에 비해 이름값이 좀 덜하다는 거. 즉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인지도 문제도 있군요. 맞습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처음 거래를 트는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익숙한 대기업 이름을 선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인지도가 낮다는 건 분명한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 상황은 이런 인지도 문제를 더 부각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재무가 불안정하면 신뢰도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럼 이제 외부 환경 요인인 기회와 위협을 볼까요? 기회 요인으로는 뭐니 해도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 수요 증가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네요. 네, 이건 정말 큰 기회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도 크니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솔루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건 SP 시스템즈에게 정말 큰 기회겠어요. 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면서 스마트 팩토리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SP 시스템즈 같은 자동화 솔루션 기업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죠. 그렇죠. 시대적 흐름을 탄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 요인은 2차 전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아, 2차 전지. 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생산량이 정말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공정에도 자동화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아, 맞다. SP 시스템즈가 2차 전지 부품 관련 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죠? 네,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럼 이쪽 시장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아주 유망하죠.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역시 경쟁 심화입니다. 아, 경쟁. 네,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국내만 해도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같은 대기업들이 버티고 있고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까지 합치면 이건 정말 치열한 전쟁터죠. 가격 경쟁 압박도 심할 거고 시장 점유율을 지키거나 늘리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긴 로봇 한다 하는 회사들이 다 뛰어들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시대에는 외부 충격에도 좀 취약할 수 있겠어요. 네, 그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부품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율이 요동치는 것 같은 문제들이요. 이런 건 기업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정확합니다. 특히 SP 시스템즈처럼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거나 아니면 해외 부품 의존도가 있는 기업에게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원자재 가격 변동이 수익성에 정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SP 시스템즈는 자신들의 그 기술적 강점을 잘 살려서 시장 기회를 잡는 동시에 재무 상태를 좀 튼튼하게 만들고 또 치열한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SP 시스템즈는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국제화 전략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역시 현대차 그룹과의 관계를 발판 삼아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서는 그림이 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네요. 네, 이게 현재 SP 시스템즈의 가장 핵심적인 성장 전략 중 하나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이요? 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의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과 함께 로봇 공장 설립도 추진 중인데 여기에 SP 시스템즈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서 겐트리 로봇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와, 현대차 미국 공장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만약 성사된다면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또 현대차가 선택한 기술력이라는 아주 확실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기회가 되겠네요. 현대차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미국 시장에 안착하는 전략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자동차 산업에만 너무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산업으로도 고객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도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던 그 2차 전지 분야 외에도 뭐 조선이나 건설 같은 다른 산업 분야로도 자동화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조선 건설 쪽으로도요? 네, 이건 특정 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회사 전체 실적이 막 흔들리는 위험을 줄이려는 아주 중요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죠. 네, 다각화네요. 네, 동시에 다양한 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본 경험이 쌓이면 그게 다시 기술력을 더 높이는 그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해외 다른 배터리 회사나 자동차 회사들과도 접촉면을 넓히려고 한다고요? 이것도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화하는 기업이 되려는 노력의 일환이겠네요. 그렇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고객사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우고 또 해외 공급망을 활용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현대차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을 이제 교두보로 삼아서 점차 고객과 진출 산업을 다변화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기술 혁신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SP 시스템즈가 그리는 큰 그림, 즉 국제화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 SP 시스템즈가 당면한 위험 및 도전 과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수업 분석에서도 나왔지만 역시 재무적 불안정성, 즉 계속되는 영업 손실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숙제죠.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적자를 감수할 수는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은 이익을 내야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수익성 개선이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기회가 있어도 성장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치열한 경쟁 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도전 과제죠. 그렇죠.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 시장은 이미 덩치 큰 플레이어들이 많잖아요. 현대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화학이나 ABB 같은 글로벌 강자들도 있고요. 네, 글로벌 공룡들이죠. SP 시스템즈가 겐트리 로봇이라는 특정 분야의 강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겐트리 로봇이라는 틈새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경쟁사들이 언제든 이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기술력뿐만 아니라 뭐 가격 경쟁력, 브랜드 파워, 심지어 AS만 같은 여러 측면에서 대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계속될 겁니다. 기술력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른 분야라는 점도 부담이겠어요.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술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죠. 뒤처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연구개발, R&D에 투자해야 할 텐데 이게 또 재무적으로는 계속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약간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고 오히려 선도하려면 막대한 R&D 투자가 필수적인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딜레마네요, 정말. 네.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역시 기회인 동시에 도전입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도 현지 법규나 규제를 다 맞춰야 하고 문화적 차이도 극복해야 하고 또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그 공급망 문제도 해결해야 하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지화가 중요하겠네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운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앞서도 잠깐 언급됐던 경제적 불확실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겠죠.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정하고 국제 정세도 복잡할 때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터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뭐 환율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 아니면 잠재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이런 거시경제 요인들은 기업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외부 환경 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 또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는 SP 시스템즈,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미래 계획 및 발전 목표 부분을 보면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 시스템 사업 확대네요. 네, 역시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자신들의 핵심 역량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네, 가장 잘하는 분야, 즉 겐트리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의 공장 자동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고객사의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미래 계획은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2차 전지 부품 사업의 본격적인 육성입니다. 2017년에 인수한 태화 SP라는 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쪽을 새로운 먹거리로 확실히 키우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관련 기술 개발과 양산 능력을 확보해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 진출 계획도 빠지지 않네요. 현대차의 미국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북미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기대감이 커 보입니다. 네,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도 큰 자신감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북미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니까. 네,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은 기술 혁신 및 국산화에 대한 강조입니다. 국산화요? 네, 최근에 국산 소재를 사용해서 리니어 모션 가이드라는 핵심 부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리니어 모션 가이드라면 그 로봇이 정밀하게 움직이도록 안내하는 레일 같은 부품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밀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죠. 이걸 국산화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이런 정밀 부품은 일본이나 독일 같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걸 국산화했다는 건 우선 비싼 외산 부품 대신 가격 경쟁력 있는 국산 부품을 사용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핵심 부품 기술을 우리 손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또 외부 공급망 리스크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장기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와, 핵심 부품 국산화는 정말 중요한 전략이네요. 비용 절감, 기술 독립, 공급망 안정성까지 여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로봇이나 AI, IoT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자신들의 로봇 시스템에 더 깊숙이 융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군요. 네, 단순히 현재의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의 변화 트렌드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한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데이터와 지능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생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래 지능형 제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SP 시스템즈라는 기업에 대해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기술력부터 시장 전략,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계획과 고민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겐트리 로봇이라는 확실한 기술적 무기와 현대차라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확산과 2차 전지 시장 성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면서 미국 시장 진출과 핵심 기술 국산화라는 돛을 달고 항해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현대차와의 관계가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닌지 하는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양날의 검이군요. 그렇죠. 기술 중심의 중소 중견 기업이 글로벌 강자로 성장해 나가는 여정에 어려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께서 로봇 자동화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SP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한 기업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의 맥락과 흐름까지 읽을 수 있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SP 시스템스처럼 특정 기술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넓은 사업망을 가진 대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대차와의 관계처럼 강력한 파트너와의 전략적 동맹을 맺는 것일까요? 혹은 시장의 변화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변신하는 민첩성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